안녕하세요. 프로토 소설가입니다. 132회차 J리그와 K리그 분석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시 30시간짜리가 돌아왔네요.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경기예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못 맞추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30시간밖에 안 줘요. 우리가 배팅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시간 30시간밖에 안 주는데 또 월화잖아요. 화요일, 그러니까 그 축구 스포츠팀 경기가 주말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정리돼가지고 화요일 아침에 보통 업데이트 됩니다. 모든 그러니까 모든 자료와 뭐 기록 뭐 이런 등등등등이 화요일 아침에 업데이트 되는데 주말 경기 아직 그 마무리가 다 안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대회가 다를 땐 다르죠. 대회가 유로파 이런 걸로 넘어가면 다르죠, 이야기가. 챔피언스 리그 이런 걸로 넘어가면 다르죠.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불리한 게임이고요. 더더욱 J리그는 낯설어요. 아직까지 낯설어요. 이게 계속 프리미어 리그는 우리가 솔직히 K리그보다 프리미어 리그 더 많이 보잖아요. 그죠? 라리가 더 많이 보고. 실제로 그래요. 스포티비 그 유료 가입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근데 J리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싫어하죠, 우리 솔직히. 솔직히 그렇잖아. 아니, 그런 리그를 이렇게 붙일 때는 좀 여유를 주고 붙여야지.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없죠. 아, 요미우리 이런 스포츠 신문사 가가지고, 기사 읽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데이터도 우리는 유럽 중심의 그 데이터 사이트들을 보지, K리그는 K리그 데이터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예, 보지, 어, J리그 데이터 사이트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찾아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데이터 사이트가 있을 건데 저번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잘 못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서치 중인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이런 게 들어오면 최대한 자제를 하시고 물론 주말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죠. 예. 완전 빗나갔는데 진짜 답이 없습니다. 예. 완전 빗나갔는데 무승부가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예. 최대한 무승부를 피해서 그걸 했는데 완전 무승부 밭이 되고 근데 실제 그 보니까 와 2등이 한 명, 2등이 한 명, 2등이 3억 얼마를 가져갔어요. 1등보다 더 많이.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그렇게 유럽 많이 아는 유럽을 해도 그런데 지금 심각하죠. 심각하니까 너무 제가 계속 이렇게 뭐 2월 될 거다 그러면 2월 되고 뭐 1등 나올 것 같다 1등 나오고 1등 많이 나온다 그러면 1등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흐름을 계속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분석이 제대로 될까? 이거 솔직히 완전 홀짝 게임이 돼버렸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요. 그나마 K리그가 있으니까 그나마 K리그는 제가 분석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부터 얘기하잖아요. K리그는 제가 분석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게 적중률이 훨씬 높아요. 저는 K리그 못 맞추기로 아주 유명해요. 예. 그래야 K리그에 대한 거는, 제가 게시물로 이제, 예, 게시물에 가서 보면 거기 이제 픽 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안 맞을 거예요. K리그는 저주가 걸려. 진짜 안 맞아, 진짜. 예. 뭐 열심히 분석해도 안 맞고, 잘 분석하는 사람 거 가져와서 해도 안 맞고, 안 맞습니다. 잡설이 길었는데, J리그, 그래가지고, 뭐 쉽게 보면, 대충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제가 가는 몇몇 그 분석 사이트들의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았는데 그래도 아닌 거 좀 몇 개 줄였어요. 줄인 게 이거예요, 여러분. 줄인 게 이건데 파란색 아시죠? 파란색은 안정적인. 근데 가시아 시미즈가 왜 무승부가 사람들이 탑으로 꼽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승부를 탑으로 꼽는 것만큼 위험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라와 간바 오사카를 너무 자신감 있게 고르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간바 오사카가 올 시즌 좀 많이 쳐졌습니다. 6승 2무 6패. 근데 득실이 더 심해요. 20실점이에요. 20실점이면 J리그에서 하위권입니다. 우라와는 그러니까 우라와 레즈가 그 클럽 월드컵 갔거든요. 클럽 월드컵 가는데 클럽 월드컵 간다고 선수 영입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손발이 안 맞았대, 처음에. 근데 그 걔들이 이제 손발이 맞기 시작하면서 상승세를 타는 겁니다. 최근 전적으로 보면 10경기 기준 우라와 레즈가 1위고요. 15득점 6실점으로 최강팀이 됐습니다. 예. 교토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간바 오사카가 잘하고 있긴 하는데 최근에 부활하긴 하는데 그래도 두 팀의 라이벌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요 경기는 우라와 쪽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석하려고 해도 자료가 안 올라와요. 분석하려고 해도 자료가 안 올라와요. 네. 저도 뭐 소스가 있어야죠. 네. 전부 소스가 있는 걸로 지금 올려도 이거를 소스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냥 막 제가 짜집게 하는 게 아니라 소스를 번역해서 넣는 거예요. 제 리포트는. 원 소스를 다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기사 제가 다 잘라가지고 넣는 거기 때문에. 근데도 왜 이렇게 안 맞지? 이상하네. 그리고 나고야랑 오카야마는 왜 저렇게 했냐면, 처음에는, 지금 나고야가 상태가 안 좋거든요. 오카야마가 다시 이제 나빠졌어요. 최근 전적으로 보면은, 오카야마가, 요쯤에 있는데, 오카야마가 나고야보다 밑에 있습니다. 예, 최근 10경기 전적으로 보면. 5경기로 보면 더 심해져요. 예, 나고야는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오카야마는 밑에 있어요. 예. 득점력을 상실했고, 그나마 이제 단단한 수비로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나마 강팀들을 만나가지고, 그래도 자기 자신들이 수비를 잘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오카야마가. 그리고 오카야마가 버틸 것 같아가지고, 무승부를, 소수 의견인데, 저는 무승부 쪽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무승부를 넣은 거고요. 그리고 빗세고베락, 세레프 오사카는 빗세고베 승을 넣었습니다. 빗세고베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세레프 오사카도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빗세고베의 완벽한, 경기 능력, 이 더 이제, 세레프 오사카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가지고, 세레프 오사카보다 빗세고베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빠르게 넘어가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중요하죠. 후쿠오카랑 가시마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잘 나가는 팀이에요, 현재. 최근 기준으로 하면 엄청 잘 나갑니다. 더 잘 나갑니다. 7득점 2실점이에요. 아비스파 후쿠오카가 원래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최근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수비보다는 솔직히 득점이 더 문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득점이 죽었습니다. 이 팀의 득점이 죽었거든요. 안 그래도 득점력이 한 번씩 푹푹 죽는 팀인데 더 죽어가지고 이 죽은 득점력으로 어떻게 저 수비를 넘을 수 있을까? 수비 못 넘고 한 골만 넘으면 이길 것 같아가지고 가시마 쪽을 선택하기로 했고요. 야마가타랑 오이타는 좀 수준 차이가 야마가타랑 오이타는 또 J2 리그입니다. 네, J2 리그인데 야마가타랑 오이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이타가 여기 있고요. 야마가타가 이 밑에 있습니다. 최근 전적으로 보면 오이타가 최근 적이 6득점 2실점이고요.
야마가타가 4득점 61점. 최근에 야마가타가 조금 무너졌습니다. 팀이. 반대로 이제 오이타는 이제 3연승을 달리면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수비가 빛을 발하고 있어요. 이 오이타라는 팀은 수비에 관해서는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네. 물론 여기 지금 J1 리그, J2 리그에는 지바, 이제, 제프 유나이티드라고 있죠. 이게 지바거든요. 네. 제프 유나이티드가 최강팀이고요. 비가타 센다이가 두 번째인데, 제프 유나이티드가 거의 맨체스터 시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하는 게. 맨체스터 시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마바리가, 아스날. 승리를 못하는, 시즌 초반에 아스날. 무승부 막 해던 그 아스날이 이제 이마바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야마가타 오이타 하고, 고후 아키타는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도쿠시마 사간은 되게 익숙하시죠? 사간은 홈 어드밴티지가 좀 있는 팀이고요. 원정력이 좀 약하고, 원래 1부 리그에 있었는데, 강등당에 2부 왔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윤정환 감독. 우리나라 그 윤정환, 사간 감독이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 현재 아비스파 후쿠오카 감독이신데요. 이 김명희 감독이 제일교포예요. 네. 자이니치 제일교포인데 제일교포인 이분이 이제 감독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사간이 지금 한국인이 키운 팀이라고 할 수 있죠. 윤정환이 선수에서 감독으로 바뀌면서 팀을 궤도에 올려놓고 그 궤도에 오른 팀을 단단하게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마츠다 젤비아 아시죠? 마츠다 젤비아. 브로다 고 감독 밑에서 수석 코치로 그 마츠다 젤비아의 혁명을 이끈 감독이에요. 코치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거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아비스파 후쿠오카라는 팀으로 옮기게 됐는데, 올 시즌 옮기게 됐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상당히 축구에 대한 능력이 있고, 마츠다 젤비아의 본체가 이 사람이 아닌가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어요. 네. 아비스파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좀 지켜볼 만한 겁니다. 예, 지금 J리그의 교토 퍼플 상가의 감독이랑 아비스파 후쿠오카 감독이 자이니치 감독까지 제일교포인 감독이에요. 우리나라 국적이죠. 대단한, 진짜 일본 사회에서 저만큼 할 수 있는 진짜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일교포가 저만큼 할 수 있는 건 진짜 대단한, 그 교토 감독님은 더더욱 대단하고요. 일본 국가대표 감독 후보까지 갔으니까 그분은. 근데 두 사람 다 그 갑질에 의해 가지고 불명예 퇴진을 한 번씩 한 거 보면 이게 진짜 갑질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의심도 들긴 합니다. 네.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면 도쿠시마와 사간도스는 요거는 살짝 어렵습니다. 예, 도쿠시마가 상태가 조금 도쿠시마가 사간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최근 전적으로 보면 5경기 기준으로 사간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역시 득점력이 좀 처지고 최근 3연승이고 득점력이 처지는 게 좀 그렇긴 하고 또 사간은 최근 강팀을 만나가지고 이제 계속 자기보다 위에 있는 팀을 만나지만 이 지바랑 미토 이 두 팀은 급이 다르거든요. 네. 센다이까지 해가지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그거라 가지고 어렵습니다. 도쿠시마 쪽이 훨씬 이게 좋아가지고 승으로 했는데 솔직히 요거는 무승부랑 승은 거의 반반으로 보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운 요 보고입니다. 예, 이렇게 한 거고, 가시화랑 시미즈는 이제 시미즈가 이제 시즌 초반에 잘 나가던 모습을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점점 처지고 있고, 그래도 지금 최근에 3연승 했어요. 처지고 있고, 이 가시화가 이제 지지 않고 이제 퐁당퐁당 하고 있거든요. 승무에 원래는 가시화 쪽 최근 전적을 보면 가시화 쪽이 6득점 37점, 시미즈가 득점력이 훨씬 좋죠. 97. 원정에서 시미즈가 67 해가지고 요게 승 아니면 무승부였는데 일본 분석을 종합해 보면 전부 무승부를 우선에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좀 아닌데 싶지만 그래도 저보다 많이 아니까 저는 요거 무승부로 가도록 하고, 도쿄 베르디랑 요코하마는 이제 승무가 거의 그런데 일단 요거 조금 보면요, 도쿄 베르디와 요코하마 FC와 도쿄 베르디는 배당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해요. 지금 근데 두 팀 다 이 전력 누수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상대 전적이 제일 중요한데, 상대 전적을 보면 요코하마 쪽 훨씬 좋은 거예요. 도쿄 베르디보다. 근데 지금 현재 성적이 요코하마랑 베르디는 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기본 왁구가 조금 차이가 나요. 근데 두 팀 다 득점력이 너무 처집니다. 그래가지고 0대0 무승부 아니면 1대1 무승부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야죠. 근데 그 일본 분석은 도쿄 베르디 승 쪽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승부 두 개 다 넣었습니다. 저는 무승부를 선택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우선 배팅을 해보면 저는 요런 흐름으로 요런 흐름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거든요. 요런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 마지막 제프 유나이티드 여러분 J2 리그의 최강팀 제프와 그 바로 밑에 오미야와의 경기입니다. 예. 오미야는 잠깐 소개해드리면, 오미야는 예전의 오미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레드불, 그러니까 RB 라이브치 있잖아요. 그 레드불에서 인수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오미야가 엄청난 지금 그 서포트를 받으면서 구단 체계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팀이 엄청 강해졌습니다. 인수하자마자 이렇게 뛰어나게 되는 건 좀 어이가 없지만 하여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드불 유한회사에서 인수를 했어요. 언더아머가 붙었고요. 감독은 나가사와 테츠. 지금 이 사람도 흔치 않은 사람이죠.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되게 뭐라 그러더라? 능력 있다고 나오던데? 작년 3부 리그, 일본 3부 리그 최우수 감독으로 이제 선정됐고, 그 팀이 오미야였고, 오미야를 끌고 이번에 왔습니다. 근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간 그런 감독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그런 식으로 보면 만만치 않죠. 이제 RB의 힘을 입은 오미야냐 아니면 제프 유나이티드냐, 지금까지의 성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팀의 경기는. 왜? 오미야는 그 옛날에 그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상대전 쪽을 보니까 오미야 쪽이 성적 훨씬 좋아. 제프랑 붙는데 오미야 쪽이 훨씬 좋아. 최근 성적을 볼까요? 최근 성적은 제프가 조금 더 좋아요. 조금 더 좋고,
그래서 RB자 붙은 이후로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6대4 정도로 보더라고요. 6대4. 저는 근데 RB의 힘 때문에 이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거는 저도 무승부, 예, 한번 모험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다 찍었고요. 아키타랑 고우는 이게 두 팀의 2부 리그입니다. 2부 리그. 두 팀의 성적은 그저 그래요. 두 팀 다 문제가 많은 팀이거든요. 네, 문제가 많은 팀인데 두 팀의 상대전적을 보니까 고우 쪽이 압도적인 거예요. 최근 아키타가 한 번 이겼는데 원래 고우의 밥이요. 네, 최근 한 번 이긴 거 빼고는 밥이에요. 밥. 현재는 어느 팀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두 팀 다 상당히 좀 득점력이 처지는 팀이라 가지고 결정을 하기 힘든데 득점은 아키타가 좋고, 예. 수비는 고우가 좋은데 최근 전적을 보면, 예, 아키타가 훨씬 더 앞서죠. 예. 고우가 지금 점수를 너무 못 내가지고, 예. 고우가 뭐 강팀다만 계속 만난 것도 있지만 점수를 너무 못 내가지고 걱정입니다. 예. 이 득점을 못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승부가 제일 많지 않은가 싶은데 저는 그래도 상대 전적을 믿고 고우 쪽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1부이자 2부가 될 것 같은 마지막 J리그 분석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사실 J리그는 정보 이번에는 부상 선수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고요. 일요일 경기 주말 경기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 하나하나 다 찾아 들어가는데 그 경기 끝나고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에 이제 서류를 이 팩스를 보내면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지금 월요일이니까 그것도 또 황금 연휴라 가지고 골드위크는요 일본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고 K리그는 그래도 찍어가지고 회원 자료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원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 지금 반대로 가셔야죠. 진짜 주말에 무승부 많이 찍은 분 있을 것 같은데 한 분, 그분 대박 나실. 혹시 그분이 2등 하셨나? 제가 승태하면 가운데 무승부 찍는 분 있거든요. 그분은 그냥 그렇게 찍으면 되는데 꼭 댓글을 남겨요. 예. 그분과 전쟁입니다. 누가 많이 맞추나. 제가 많이 틀리면 그분이 많이 맞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진짜 그 게임입니다. 진짜 막 눈 갈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 경험상 2월 될 가능성이 커요. 주말에 승부내죠. 2월 되라. 주말에 승부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